안녕하세요. 깨깨기 함께하는 시불풀 23번째 시간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객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객체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가서 강의를 한번 보고 완벽하게 객체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하고자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 한 번 더 되새겨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함수를 알아보기 전에 C++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은 함수, 그리고 클래스, 인터페이스, 여기 적어놓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C++ 같은 경우에는 함수를 정의를 하면 그 정의된 함수가 호출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표는 우리가 처음 진입점을 메인 함수라는 거는 첫 시간에 들었죠. 처음 진입점, 프로그램이 최초 시작되는 지점이죠. 이 시작되는 점을 시작됐을 때 이 work1이라는 함수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요. work2라는 함수를 가져다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고, 이 워크1 또한 워크3과 워크4와 워크5의 함수를 가져다가 쓸 수도 있고 호출될 수도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메인에서는 모든 함수를 가져다 쓸 수도 있고 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럼 함수가 뭘까요? 함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말이 어려운 거죠. 사실대로 얘기하면 어려운 게 절대 아니죠. 그냥 함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기능을 표현한 프로그램의 규약이다. 규약이란 프로그램의 표현이다. 라는 거죠. 그건 얘기 다시 하면 무슨 어떤 정보가 있는데 이 정보를 함수라는 이런 바구니를 통해서 결과값을 뽑아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함수를 만들 때는 한 가지의 기능만 표현을 해야 되고요.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단위로 표현하는 게 나중에 함수를 다시 만들고 다시 쓸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함수 구조를 보면 선언부가 있고 설명이 있고 반환값일 수 있습니다. 우리 보면 처음에 메인 함수를 가지고 쓰지요. 메인 함수를 가지고 쓸 때 이렇게 하고 중괄호를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하고 return 제로를 이렇게 쓰지요. 이게 결과값이고요. 반환값이고요. 이 부분이 선언부고요. 그다음에 이 중괄호 자체가 설명이 됩니다. 설명 그리고 여기가 선언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나중에 만들어 보면은 금방 이해가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함수를 다음 시간부터 배워볼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알아둬야 될 함수가 몇 개 있습니다. 초등학생 분들이나 그 중학생 분들도 어려울 겁니다. 이런 용어도 생소하고 하지만 조금씩 해나가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도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수학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요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구나 하고 신기해하면서 조금씩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함수가 있고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걸 한번 볼게요. 이 세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x보다
작지 않은 가장 작은 정수를 반올림해서 표현한 겁니다. 이해되죠? 9.2 같은 경우에는 10.0이고요. 10이죠, 10. 그리고 마이너스 9.8은 9.0이 됩니다. 그러니까 x보다 큰 정수 중에 반올림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코사인이라는 값입니다. 코사인. 코사인이라는 값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수. 요건 좀 약간 좀 어려운데요. 요거는 절대값이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설명에 나와 있는데 절대값은 뭐 앞에 부호를 뗀 거를 이해합니다. 앞에 부호를 없앤 거. 없애면 어떻게 되죠? 양수가 되죠. 양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다면 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x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반올림한 값. 이거 같은 경우는 x보다 작지 않은 값을 반올림한 값이라면 이거는 x보다 크지 않은 값을 반올림한 값입니다. F 모드라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죠. 나머지를 실수로 표현한 거. 나머지를 실수로 표현한 거고요. 로그고요. 로그는 수학에서 아마 배우실 겁니다. 이거는 한번 공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건 얼마 되지 않아 중학교 한 2학년 정도면 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배울 거기 때문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했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x를 y번 곱한 값이라고 공부를 했었고요. 이건 사인이라는 값입니다. 이것도 중학교 때 배우게 됩니다. 중학교에 배울지 고등학교에 배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학과에서 배우고요. 고등학교에 배운다면 고등학교 초에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거는 루트를 얘기합니다. 루트를 이런 식으로 루트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고등학교 시절에 배우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별도로 뭐 수학을 컴퓨터를 위해서 있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모두 기본적으로 배우는 수학 기호입니다. 그리고 요 함수들은 전부 cmatch라는 매치가 아니고 cmaths라는 소줄겠네요. cmaths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인클루드를 해줘야 됩니다. 인클루드 해줘야지 여기 있는 함수들을 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수학 함수들을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고등학교에 가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이 함수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의미만 알면 됩니다. 아는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면은 선행학습이 되기도 하고 다음에 꼭 배울 거기 때문에 다음에 실제로 학업을 할 때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를 쓸 때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팁이라는 건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할 거기 때문에 팁이라는 항목을 꼭 넣어서
이런 함수를 쓸 때나 뭐 프로그램 만들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적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void라는 발언 함수가 있는데요. 선언부에 함수 선언부에 보통 int형, void, 뭐 float 이런 것들을 처음에서 쓰게 됩니다. 근데 void를 쓰게 되면 반환값을 가지지 말아라. 반환값이 없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앞에 선언부에 int를 했다면 반환값은 int란 얘기고요. float을 했다면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함수 뒤에 세미콜론을 찍으면 오류가 발생하고요. 그리고 함수 안에 다른 함수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함수는 한 가지만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함수 이름이나 매개 변수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쓰면 좋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선생님이 나중에 코딩하는 방법, 코딩할 때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나 함수 선언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부하기는 그냥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길지 않은데 이해하기 쉽게 쓰면 별도의 주석을 쓸 필요는 없지요. 이 함수가 뭐다, 이 함수가 뭐다 라고 쓸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좀 이해하기 쉽게 너무 길지 않게 함수는 쓰자 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내일부터는 실습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함수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